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그마에서 출시한 1850 f2.8 줌렌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렌즈가 후지필름 X마운트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후지필름 X마운트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박시 여러분의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렌즈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소니 E마운트 이제 쓰시는 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그마의 렌즈이지만 소니의 E마운트로 출시가 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렌즈인데 이게 후지필름 X마운트로 출시됐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주요 스펙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후지필름 유저들에는 되게 생소할 수 있어서. 이 제품은요, 이제 DC, DN이라고 써있는데, DC는 크롭바디 전용 렌즈를 의미하고요, DN은 미러리스용 렌즈입니다. 렌즈 구성은 10군 13매인데, 이제 작고 가벼운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렌즈 구성은 굉장히 이제 튼실하게 들어가 있어요. 최대 개방 f2.8에 최소 개방 f22고요, 필터 구경 55mm입니다. 무게는 290g이라고 하는데 이게 후드나 뭐 캡 다 뺐을 때의 무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형호도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많이 가벼워요. 이 렌즈는요, 1850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18mm 때 가장 들어가 있고 50mm에서 이렇게 약간 경통이 돌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줌락이나 이런 건 없는데 이 렌즈 자체가 해보면 이렇게 줌이 이렇게 힘주면 돌아가고 건드리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요. 이렇게 막 흘러내릴 만한 그런 경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렌즈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둔다고 이게 흘러내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렌즈 특징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각은 1850, 이제 크롭바디 기준으로 1850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1.5를 곱하시면 이제 35mm 기준으로 환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8mm에서 50mm까지 초점거리가 다양하게 변하니까 이제 표준 줌 렌즈니까 풍경 사진 찍으실 때 약간 이런 표준의 24mm 같은 뭐 18이니까 뭐 26, 뭐 요 정도 되겠죠? 뭐 요렇게 따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약간 2470을 쓸 때의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2470 같은 렌즈로 쓴다. 뭐, 요렇게 그냥 생각하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줌이 되는 느낌. 그래서 50mm 때는 요 정도. 그래서 광각부터 표준 화각까지 지원이 되는 표준 줌 렌즈고 7매의 원형 조리개여서 이렇게 빛망울 표현은 이 정도로 보여준다. 이건 이제 f3.2이고 5.6일 때 이 정도 있는데 이 빛망울의 표현은 사실은 야간에 이제 보케를 찍어봐야 좀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f2.8에서 f4까지 봤을 때 중앙은 모두 다 원형이지만 빛망울의 속성을 볼 때는 중앙은 다 원형이에요. 조리개를 조여도 주변의 빛망울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2.8에서는 약간 주변으로 가면 찌그러져 있지만 이게 3.2, 3.6, 4.0 되면 4.0에 되면 이제 거의 원형에 가까워지는 빛망울을 보실 수 있습니다. 7매의 이제 원형 조리개이기 때문에 14개의 빛가라진 표현을 보여주고 이렇게 18mm에서 50mm 보면은 야경을 찍을 때 이 렌즈를 쓰신다라고 하면은 막 이게 칼같이 다 쪼개지는 빛갈라짐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냥 무난한 빛갈라짐 표현을 보여주는 렌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렌즈의 화질은 사실 후지필름의 X 시리즈가 렌즈의 화질에 그렇게 민감할 만큼 고화소가 아니잖아요. 물론 이번에 H2가 나옴으로 인하여 후지필름에서도 고화소 크롭바디 렌즈 크롭 카메라가 생기긴 했지만 이 1850은 XH2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MTF 차트 간단하게 볼 건데요. 왼쪽이 1850이고 오른쪽이 후지필름의 165 렌즈입니다. 왼쪽은 위아래가 다른 MTF 차트인데 기본적으로 왼쪽 거에서 왼쪽은 18mm, 오른쪽이 50mm이고 그거를 오른쪽 후지 거랑 비교해 보면은 위에가 18mm, 16mm, 아래가 55mm이기 때문에 이게 16mm와 18mm를 간단하게 비교해서 보면은 비슷한 성향이고요. 50mm하고 55mm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래서 MTF 차트만으로 보면은 1850의 렌즈와 165 렌즈는 약간 비슷한 성향을 가진 렌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65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기는 해요. 자, 근데 뭐 MTF 차트는 사실 그냥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최대 개방에서 18mm인데 요거를 원본 확대 4K 기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확대 했을 때 요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준다.
뭐 플레어나 수차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막 최대 개방에서 심하게 많이 보일 만큼 그런 화질이 안 좋진 않아요. 그리고 그게 보이려 그러면 화소가 많이 커야 되는데 이게 또 화소도 많이 안 크니까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50mm 기준이고요. 요것도 이렇게 한번 크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렌즈들이 출시가 되면은 막 수차 보고 화질 보고 이런 거 했는데 요즘은 되게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밸런스라든지 뭐 밝기라든지 4K라든지 뭐 휴대성, AF 이런 게 오히려 요즘에 출시되는 렌즈들을 우리가 고민할 때 봐야 되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근접 촬영 능력, 요 1850, 시그마 1850 f2.8 렌즈의 굉장히 많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근접 촬영 능력이 좋아요. 이 제품은요, 그냥 일상에서 어차피 이걸로 우리가 무슨 뭐 초근접 촬영으로 곤충을 찍고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표준 줌 렌즈니까. 일상에서 내가 뭔가를 촬영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음식 찍고 클로즈업 찍고 이런 거 하시기에 충분한 근접 촬영 능력. 꽃을 찍어도 이게 50mm인데 거의 그냥 다요. 이게 후드를 끼면 후드가 달 정도로 근접 촬영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시그마 1850 쓰시는데 근접 촬영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찍었다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후드가 너무 다 버려가지고 이제 후드를 안 쓰고 찍으셔야 될 일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1850인데 이렇게 보면은 어디까지 되냐면 네, 이렇게 18mm에서는 거의 달라 그래요. 18mm에서는 거의 닿고 50mm에서는 이 정도. 네. 그래서 근접 촬영 능력이 되게 좋다. 그러면 AF 성능은 어느 정도냐? AF 성능은 사실 후지필름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XH2S는 AF 성능이 좋은데 다른 기종들은 그렇게 막 AF 성능이 엄청 막 좋진 않잖아요. 근데 이 렌즈가 그 AF 성능을 못 따라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시그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렌즈를 출시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후지필름의 AF는 충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방금 보시면 XH2S로 근접하는 멀리 있다가 다가오는 저희 아기를 촬영한 건데 이 정도로 이제 부드럽게 초점 이동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크게 워블링이라든지 이제 초점을 못 맞추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태핑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후지필름의 AF는 충분하게 따라가고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AF 성능을 가지고 있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확실히 XH2S가 XT3보다는 AF를 훨씬 잘 잡더라고요. 그리고 XH2S를 충분히 만족하는 AF 성능을 갖추고 있다. 야간에 저희 애기가 이렇게 나가서 킥보드 타고 그네 타고 놀고 싶다고 맨날 그래서 와이프가 밤마다 데리고 나가는데 그럴 때에는 이렇게 좀 밝은 이제 렌즈가 있어야지. 지금도 보시면 f2.8인데 80분의 1초인데 ISO가 12800이잖아요. 후지필름의 f4 렌즈로는 이런 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후지필름 쓰시는 분은 단렌즈 많이 쓰는데 이제는 작고 가벼운 줌렌즈가 하나 선택지가 생겼다. 그래서 일상을 찍고 다니거나 이런 거 할 때 충분하게 AF 성능 뭐 어둡거나 밝거나 그런 거 했을 때 그냥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아요. 요 1850 렌즈로 제가 그 니지모리 스튜디오라고 이렇게 한번 다녀와 봤는데 진짜 간만에 스냅 찍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툭툭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작고 가벼운 줌 렌즈를 쓰고 싶다. 후지필름 유저인데 그렇다라면 1850 렌즈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런 촬영해봤는데 일부러 제가 플레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나오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찍어 본 건데 여기 보시면 플레어 이렇게 살짝 이 왼쪽 그 처마 있는데 보이는 거 보이세요? 이 정도의 플레어를 억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필터는 안 낀 상태였습니다. 동영상 촬영. 동영상 촬영에 과연 이게
괜찮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후지필름도 점차 동영상 관련된 기종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XH2S에다가 제가 OIS, DIS 다 키고 이렇게 핸드헬드로 촬영한 건데, 보시면 그냥 안정적으로 들고 찍는 거는 무리가 없어요. 손떨림 보정이나 이런 거는 잘 호환이 되는데, 이 후지필름의 특성상 AF도 잘 되는데, 촬영 중에 줌 렌즈 줌을 바꾸면 노출이 변해버리거든요. 이게 후지필름의 AF 방식상 그게 그런 건데, 이거는 렌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후지필름의 바디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고, 그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줌을 딱 하면은 줌을 하는 순간 밝기가 변해요. 이거는 후지필름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거라 후지필름의 AF 방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마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지필름을 쓸 때 줌을 하실 생각이면은 안 돼요. 이 1850은 보시면 이렇게 줌을 바꾸면 초점은 이게 얼추 따라가는데 밝기가 확확 변하잖아요. 이게 제가 노출을 바꾼 게 아니라 노출 고정이 눌러져 있어도 이 렌즈의 종특, 이 바디의 종특입니다. 그래서 후지필름에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할 때는 줌을 하지 말아라. 그냥 가까워지고 멀어진 거 정도는 충분하게 된다. 자, 제가 이 1850 시그마 1850 렌즈를 이제 사용을 해본 느낌은, 전반적인 느낌은 그냥 작고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줌 렌즈로 너무 좋아요. 후지필름의 매력은 가벼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후지필름으로 인물보다는 이제 풍경을 더 많이 찍었고, 후지필름으로 나름 많은 사진 생활을 해왔는데, 아쉬운 게 작고 가벼운 밝은 표준 줌이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후지필름 왜 안 낼까를 했는데 안 만들잖아요. 근데 그 시그마에서 이 1850 렌즈를 이렇게 후지필름 마운트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개방 f2.8이 필요하면서 작고 가벼운 표준 렌즈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후지필름 유저들에게 시그마 1850이 앞으로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간만에 이렇게 종로를 걸어 다니면서 스냅처럼 찍어봤는데, 필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아무래도 후지필름은 기동성 있게 확확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게 매력이란 말이죠. 그런 매력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접 촬영 능력 좋으니까 그냥 가까이 가서 확확 찍고, 가벼우니까 부담 없이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데일리 스냅 카메라, 스냅 렌즈인 것 같아요. 렌즈의 기본적인 느낌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럴까? 후지필름의 렌즈들을 보면은 단렌즈들은 약간 막 DC 모터 쓰고 이래가지고 약간 느리고, 줌 렌즈들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많이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후지를 쓰면서 줌을 그렇게 많이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밸런스 잘 맞는 것 같아서 줌도 했다가 18mm 찍었다가 50mm 찍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재미가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행 갈 때 후지필름 쓰면서 가벼운 줌 렌즈, 근데 이게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작아야 되죠. 작고 가벼운 줌 렌즈 고민했었다 라면은 요 1850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접 촬영 능력도 좋고 가볍고, 그리고 기본적인 성능도 괜찮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한번 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이렇게 프로1, 이거는 X-T10, 이거는 XH2S, 이게 이제 T3인데, 요 T30이랑 원래 이제 T2를 와이프가 가지고 여행을 많이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로 출산하고 이제 여행을 다시 나가야 될 때 좀 코로나가 터져갖고 지금까지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1024를 많이 썼거든요. 여행 다니면서. 그리고 1813호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 1855는 사실 와이프가 거의 안 썼고, 그러다가 와이프가 저한테 요 1655를 사달라고 했죠. 그래서 산 게 이 1655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거의 안 썼어요. 자, 후지필름 X마운트로 이 시그마 1850이 출시되었는데, 그 출시 의미하고 경쟁력이 어떤가를 한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지필름에는요 f2.8 렌즈가 많지 않아요. 이 165가 표준점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140이 있는데 1650이 커요. 후지필름 렌즈 치고. 그래서 좀 작은 줌 렌즈를 따지면 다 F4고 막 이래요. 1855는 F2.8에서 4이기 때문에 가변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아쉽죠.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 1655로 사달라고 해놓고 막상 T2랑 이 XT10에다가 쓰더니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너무 렌즈가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안 쓰더라고요. 그냥 102다 써버리지. 그래가지고 카메라와 렌즈는 크기와 외형적인 밸런스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후지필름의 요즘에 나오는 H 시리즈라든지 뭐 T4라든지 요거는 이제 바디가 좀 커졌으니까 1655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E4라든지 S10 요런 거 작고 가벼운 바디 쓰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이 165는 약간 투머치하단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시그마 1850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제가 아니라 와이프예요. FPS 회원인데 이거 말고도 저희는 많은 렌즈들과 많은 카메라들 후지 걸 더 많이 갖고 있지만 이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안 쓴 게 1655라는 거예요. 제일 안 쓴 이유는 와이프가 이거를 쓸 바에야 그냥 풀프레임을 써버려요. 왜냐면 렌즈가 무거우면은 그냥 이게 바디가 무거운 것보다 렌즈가 무거우면 앞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손목이. 그럼 손목이 많이 아프니까 차라리 와이프가 이거를 쓰는 것보다 알파7C 소니 풀프레임에다가 그냥 탐론 2875 같은 거를 써버리더라고요. 그게 더 가볍다고 가벼우니까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후지필름의 선택지가 많이 없었다란 말이에요.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시그마가 만들어준 거죠. 뭐를? 작고 가벼운 1850 렌즈. 그래서 이렇게 아기를 촬영하거나 하려고 하면 밤에 찍으면은 2.8이어도 막 ISO 2500 올라가고 목욕하는 거 찍으려면 막 6400 올라가는데 여기다 F4 렌즈를 어떻게 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벼우면서 shock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개방의 밝은 줌 렌즈를 기다리셨던 후지필름 X 시리즈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육아를 하는 엄마 사진가에게도 사실 이 후지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에게는 1850이 진짜 어마어마한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외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렌즈들의 무게 한번 재볼 건데요. 지금 제가 이게 지금 T3잖아요. T3에는 이렇게 좀 작고 가벼운 걸 껴야지 여기다가 이 1650 끼면은 이게 엄청 커져요. 그리고 앞으로 많이 무겁기 때문에. 자, 렌즈의 무게 283g. 이 185 308g. 이 185는 2.8에서 4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이 시그마의 렌즈가 더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게 T3인데 T3에다가 이걸 이렇게 껴버리는 순간 이게 앞으로 무거워진단 말이죠. 이게 너무 커져요. 그래서 내가 좀 큰 바디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알아서 제가 말하지 않아도 1655 쓰실 거예요. 근데 이런 작고 가벼운 카메라 쓰시는 분들이라면 후지필름 카메라와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고, 이 렌즈 자체가 보시면 약간 요즘에 후지필름 렌즈들이 광택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요즘의 후지필름 렌즈들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톤도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 렌즈이기 때문에 블랙 바디랑 이렇게 보시면, 얘는 이제 T3 제가 실버라서 이 정도인데 블랙 바디라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시그마 1850과 후지필름 1855는 이렇게 줌을 하면 경통이 이만큼 튀어나온다. 그래서 크기나 이런 거는 비슷하다. 근데 시그마의 1855는 f2.8이다. 자, 작고 가벼운 줌 렌즈의 선택지가 후지필름 X 시리즈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마치 후지필름은 단렌즈를 써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 단렌즈만 써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이제는 선택지가 넓어졌잖아요. 후지필름에 1655도 있고 1850, 2.8, 시그마 렌즈도 이제 있으니까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져서 유저분들이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단렌즈도 좋지만 줌렌즈가 꼭 필요한 유저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시그마 1850 f2.8 DC-DN 렌즈, 이게 후지필름 X 시리즈로 출시가 됩니다.
시그마에서 이제 출시가 되는 렌즈이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시그마 렌즈들이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본 제품은 이제 세기 PNC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카사남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